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12월 7일 수요일, 지금 시간은 7시 25분입니다. 여기 그 광교산로 올라가는 이 길은 지금 어제 오후에 번개와 벼락이 쳤고, 그리고 비와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온이 영하 1.2도를 보이고 있고, 바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하 1.2도를 보이고 있지만 땅은 어제 비가 온 흔적 때문에 약간 차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한 1km를 걸어왔습니다. 집에서 워낙 6시 40분경에 출발했기 때문에 깜깜해서 이게 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점에 오니까 이렇게 땅이 차갑다고 하더라도 발바닥이 땅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걸을만 합니다. 전혀 지장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제 발을 한번 비춰 드리겠습니다. 저는 낮에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2시간 반이나 3시간 정도가 전체적으로 워싱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낮 시간을 피해서 출근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2시간을 어싱을 하고 1시간 정도 준비하고 직장에 출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여러분들께서는 이 겨울철에 이렇게 추운 시간을, 아침 시간을 택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당연히 가장 따뜻한 시간에 오후 시간에 한 12시에서 한 4시 사이에, 그 시간에 가장 따뜻한 장소를 택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산은 아름답죠. 이렇게 겨울이라 이렇게 낙엽이 모두 지고 전부 밝아 벗었습니다. 이렇게 앙상하게 나무와 이렇게 줄기들만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은 역시 아름답고, 산에 올라오면은 왠지 모르게 쾌적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똑같이 이 지구라는 이 거대한 이 행성 중에 하나죠. 이 지표면에 네 발이 우뚝 서 있는 순간, 맨발로다가 지구를 디디는 순간, 제가 지구의 공명 주파수, 지구의 진동 주파수와 내 몸이 일치되면서 심신이 안정되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또 뇌파도 안정되고, 그래서 우선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또 내 몸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이 있으면 좋습니다. 거기서 가까운 데서 하시고, 또 저와 같이 이렇게 또 주변에 바로 산이 있다 그러면 산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외여행에서 가장 어려운 게 시차 극복입니다. 가서 이제 시계를 돌려놓고, 현지 시간으로 시계를 돌려놓고 그 시계에 맞춰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조금 적응되려고 그러면은 다시 귀국 시간입니다. 그럼 또 다시 우리나라 시간에 맞추려고 또 힘듭니다. 그래서 시차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이 몸에 트러블이 생기고 몸이 어렵습니다. 그런 게 자기 건강을 해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체라는 리듬은 항상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바뀔 때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갔다 와서 몸을 해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한 그 신체에,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차 적응하는 겁니다. 그럼 시차 적응이 바로 되냐?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려왔듯이 이 지구에 고유의 진동 주파수가 있습니다. 지구도 매일매일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에 일정한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그 흔들림에 대한 정확한 주파수를 측정해 냈습니다. 그
지구의 고유 진동 주파수와 내 몸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7.83Hz 그 지구의 고유 진동 주파수죠. 그거에 내 몸을 일치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의 고유 진동 주파수는 영국이나 뭐 파리나 뭐 독일이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지구에 같이 올라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발로 올라타면은 바로 귀국을 하든지 또 해외에 가서 바로 그 땅을 한 20분 정도라도 맨발로 땅을 밟아주면은 바로 그곳의 시차에 적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귀국해서도 맨발로 바로 이거 집에 와서 바로 땅을 이렇게 어싱을 단 하루만 해도 하루 한 1시간 정도만 해도 바로 시차 회복됩니다. 제가 우리 딸이 이번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이 아니라 저 멀리 갔다 왔어요. 저 스웨덴에 갔다 왔는데 일본은 뭐 우리하고 시차가 같으니까 별 영향이 없죠. 시차 영향이. 갔다 왔는데 제가 이것을 실천해 보라고 하니까 했어요. 그러더니 아빠 나 시차 적응 빨리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같은 지구를 똑같은 주파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차 적응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는 아침에 해가 떴는데 저쪽에는 저녁이죠. 유럽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긋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맞출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시차 적응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시차 적응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특별한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인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땅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럼 하늘에 대해서도 일치를 시키면 더 좋지 않겠어요? 내 몸과 내 마음을. 자, 그러기 위해서 귀국을 해서나 해외 여행을 가서나 바로 곧장 태양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을 한 몇 초씩이라도 계속 응시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을 봐서 그러면 거기하고 딱 일치되는 겁니다. 그 태양이 딱 거기 흐르는 지점, 태양이 움직이는 그 지점에 내 눈도 거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시차 적응의 핵심은 뭐냐? 하늘과 땅에 적응하는 것이다. 그러면 땅에 적응하는 것은 뭐냐? 맨발로 이 지구 표면과 땅의 표면과 접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땅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태양을 응시하는 겁니다. 태양을 응시하면서 걷는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응시를 하는데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계속해서 하면은 눈물도 나고 하니까 그렇게는 할 거 없지만 태양을 내가 의도적으로 응시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침 태양이면 좋습니다. 그 떠오르는 태양부터 맞춰 나가면 되거든요. 자, 이게 완벽한 시차 적응입니다. 이렇게 시차 적응하면은 해외에 다니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멀리 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제가 어느새 정상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네요. 자, 어느새 이제 또 정상에 다 왔습니다. 정상을 또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비춰드리고요. 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별로 없습니다. 쾌적하고 낮에 태양도 많고 또 이렇게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지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자, 저는 또 여기서 이제는 니리 갈 때는 올라올 때 1시간, 니리 갈 때 1시간. 근데 니리 갈 때는 제가 또 이렇게 양말을 벗습니다, 요새. 왜냐면 아주 영하 뭐 10도나 영하 뭐 한 5도 이상 그렇게 될 때는 조금 벗기가 어렵다 하면은 양말은 안 벗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 1시간 가까이 올라오면서 많이 열이 발생됐습니다. 마찰열이. 여러분들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동상 걸리는 거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동상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요새. 옛날에 몇 시간이고 그냥
광한 이런 의복 같은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때 동상이지. 요새 동상 안 걸립니다. 예, 동상 안 걸리고 또 이 발바닥은 절대 동상이 없습니다. 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곳은 동상이 없거든요. 오히려 손가락이나 발가락 이런 데는 동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옛날에 영하 뭐 15도 20도였지 않습니까, 겨울에. 지금은 많이 날씨가 온화해져서 뭐 엊그제 보니까 뭐 1.5도가 또 지구 기온이 뭐 상승됐다고 그러던가요, 저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지구가 막 온난화가 되면서 열대 고기들이, 열대 바다에 사는 고기들이 우리나라에서 막 잡히고, 또 이제 뭐 키 같은 것도 지금 제주도에서 재배를 하더라고요. 뭐 블루베리도 재배하고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 온난화가 돼서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런 조건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런 맨발을 벗었습니다. 맨발을 벗으니까 훨씬 더 짜릿한 쾌감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여기는 낙엽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침 낙엽은 이와 같이 이렇게 좀 젖어 있어요. 서리와 이슬가 어제는 좀 비도 내렸지만은 이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낙엽 밟아도 다 저기 전도체가 됩니다. 뭐 100% 전도체 됩니다. 뭐 일부 뭐 이걸 뭐 0. 얼마씩 뭐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접지가 되는 거니까 다 밟으면 됩니다. 그러나 마른 낙엽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젖은 거는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산하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에 제가 맨발로 가는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발가락 5개 그 부분은 양발로 감쌌었는데 그게 이제 또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또 다른 그런 상쾌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제 댓글에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맨발 걷기를 악평을 하더라. 맨발 걷기 아무 효과 없다. 괜히 발만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안 만나겠다. 그게 맞느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진실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맨발 걷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시큰둥합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게 내두십시오. 예, 우리는 맨발 걷기 우리가 그냥 몸에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개의치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건 맨발 걷기는 제가 어제 4가지로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 원리를 4가지로 설명했듯이 맨발 걷기는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까지 맨발을 많이 인류가 걸었겠죠, 예전에. 그런데 이것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이거는 정말 뭐 엄청 큰 발명입니다. 이게 2000년대 초에 이게 이제 발견이 돼서 지금 이렇게 맨발 걷기를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요. 그 인구가 날로 확산되고 옛날에도 이 농촌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전원주택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좀 더 건강해 보이고 실제 건강해지거든요. 그 이유가 가서 맨발로 다녀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이제 좋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을 손으로 만쳤기 때문에. 손으로 상추도 만치고 배추도 만치고 뭐 무도 만치고 뭐 쑥갓도 만치고 또 밭도 이렇게 메고 흙으로 만치고, 그러니까 손으로 주로 어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신발을 벗었다면은 훨씬 더 전원 생활에서 많은 건강을 빠른 시간에 회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신발이 결국은 지구와의 그런 접지를 막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추울 때는 30분 정도는 하십시오.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래서 30분의 원칙, 이것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조금 참고 인내하면서 30분 정도 하십시오. 자, 그러면 30분도 추울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발이 차가우니까. 예, 그래서 30분이
3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꾸 그 발바닥 찬 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머리에 다른 유용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으면은 효과도 더 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가장 좋아하는 뭐 유튜브 내용 이런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만히 들으면서 주머니 속에 넣고 이렇게 들으면은 시간이 저절로 갑니다. 저도 꼭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지금은 들을 수가 없지만 이 1시간 반, 2시간 내내 제가 좋아하는 그런 뭐 강의도 듣고, 또 이제 뭐 저는 이제 교인이기 때문에 또 뭐 저기도 듣고 그럽니다. 목사님들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또 금방 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가 들은 것만큼 또 나한테 유용하게 그 영향을 끼치니까 아주 좋습니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 장태동이 같이 저같이 이렇게 뭐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은, 물론 뭐 원고 없이 이렇게 뭐 얘기하기 때문에 좀 뭐 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렇게 영상을 벌써 36편을 내보냈거든요. 36편을 내보냈다는 거는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유용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맨발을 걸으면서 장태동 TV를 계속해서 본다. 뭐 지금 36편 찍었으니까 그것만 해도 뭐 36회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살살 보면은 그래도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지식들과 거기에 그 제가 특히 맨발 걷기 쪽으로, 어싱 쪽으로 제가 그 얻고 제가 획득한 것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꼭 구독을 해놓고, 구독을 해야지 내가 그 유튜버에 매일 뜹니다, 그게. 그래서 새 동영상으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구독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저도 상당히 이게 구독을 하면은 그 구독자가 올라가는 재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학교 운동장 개방해달라 하는 게 정말 제 댓글에 열화와 같이 그렇게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맨발 걷기 초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행정사무소 행정사업을 하고, 제가 또 정부 부처에서 과장으로 이제 퇴직도 하고, 저도 뭐 구급서부터 시작해서 상급 부의사관까지 이렇게 공직을 마쳤습니다. 37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제 공무원도 아니고 개인의 몸이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 그 시도 교육감한테, 18개 시도 교육감한테 맨발 걷기의 필요성, 학교가 그 개방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 그리고 또 이거는 시민들의 공공재다. 그래서 이건 개방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그 간곡하고도 또 강하게도 썼습니다. 그래갖고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육감들이 또 교육지청에 이렇게 전부 또 보냈습니다. 맨발 걷기 최대한 활성화해라. 그리고 학교 운동장 개방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개방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학교장의 재량이랍니다. 학교장이 학교의 수업 여건, 학생들의 그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여건,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학교장의 고유 재량이랍니다. 그게 법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냐 안 하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에 대해서 어디 학교가 개방 안 하느냐, 그거를 제가 이제 댓글에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정보 공개를 청구를 통해서 교육감한테, 18개 교육감 이상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했냐, 어떻게 처리했냐 하는 것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예, 정말 학교에 대해서 지도를 했냐 이런 것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그 교육청 그 체육 뭐 지원관가 이런 데서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실무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냈느냐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싱 맨발 걷기 그런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또 그런 걸 떠나서 당연한 거 아니냐. 공공재로서 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세금을 내는 시민이 이용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가중에 그러면 유튜브에 구독자가 몇 명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감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영향력 있는 유튜버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일시적으로 뭐 얼마 안 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냐. 그 구독자가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6,000명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됐죠, 구독자가. 그런데 이제 지금은 8,30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구독자를 전부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표현도 했어요, 유튜버에. 그런데 그게 너무 적었어요. 한 10,000명 정도만 되면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더 많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어싱이 이제 국민 체육 운동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제 깊숙하게 자리 잡아 나가거든요. 뭐 이게 이제 누가 어싱을 하라 마라 뭐 이런 소리 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듣고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닫고 이렇게 해서 어싱을 많이 확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겨울이 되면서 이제 여간 고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어싱은 계속 하고 싶은데 조금 시작해서 이제 막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온 거죠.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땅바닥에 발을 디디기가 그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어싱 제품들이 막 이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뭐 어싱 양발도 있고 그냥 밑이 안 뚫린 양발도 있고 밑이 뚫어진 양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싱 신발도 있고 또 구리로다가 뭐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손에 쥐고 가는 것도 있고 발로 연결되게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어싱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싱 패드도 있고 뭐 어싱 매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생산돼서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다 접지가 된다면은 다 이상 없습니다. 땅과 이렇게 연결만 된다면은 구리와 연결되든 뭐 양말에 뚫어진 그 사이로 연결되든 조금만이라도 연결되면 됩니다. 실제 뭐 많은 면적이 되면 더 좋다고들 하는데 뭐 그게 어떻게 이제 그 정확하게 산출된 건 없고 이건 땅하고 접지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구리선이라도 땅에 꽂아서 내 몸하고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같이 저는 이제 뭐 좀 이렇게 일부러 좀 발이 더 시원하고 쾌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벗고 다니는 거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겨울에는. 그러니까 어싱 양말이라든지 적절히 사용하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왕이면은 발바닥에 어느 부분만이라도 땅과 반드시 좀 일치를 시켜라, 닿게 해라. 그거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직접 땅과 이렇게 접지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런 용품을 살 때도 땅과 접지하는 거 그거를 항상 신경을 써서 해야지 이 접지 자체를 막으면서 하는 것은 역시 효과가 떨어질 거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광교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숲이고, 자, 이런 데는 아주 소나무로 계속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피톤치드가 인간의 유익을 주는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데가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요런데 편백나무 이런 거죠. 특히 소나무 숲 밑에 가면은 더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은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체육시설이 있고 이런 데 와서 몇 시간씩 이렇게 맨발 걷기 하면서 또 쉬었다가 이렇게 놀다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제가 이제 출근 시간에 또 쫓기는 시간이다.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과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